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 그림의 의미는 각각의 그 역할, 이제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 스트림을 받는 역할,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 스트림을 저장하는 역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화면에 이쁘게 차팅하고 검색하는 뭐 이런 역할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각 역할들이 그 역할별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이유 자체는 각각의 이제 역할별로 받는 부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스트림을 받는 역할의 서버가 이제 뭐 수집된 데이터 그 서버의 숫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제 뭐 한 대나 두 대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는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용량이 다른 룰들을 각각 이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제 대용량 혹은 클라우드 형식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 스트림을 받는 이 형태 아키텍처에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 스트림이 이제 어떻게 저장되는가를 좀 말씀드려 보면, 이 에이전트별로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스트림을 받아서 이 데이터 저장하는 역할의 서버들의 이제 용량에 따라서 분배를 한 다음에 와탭 아카이빙 기술이 적용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파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그 버드아이 뷰로 보게 되면, 에이전트들은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프록시라는 역할의 이 서버군에 이제 스트리밍을 하게 되고, 프록시라는 그 서버군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야드라는 역할의 서버군에 그 데이터 스트림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프론트라고 되어 있던 서버군이 이 게이트라는 서버군을 통해서 이 야드라는 서버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프록시, 야드,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요 한 부분이 이제 리전이라고 하고요. 그 리전의 컨셉은 이 사용자 그 서버와 저희 수집 서버 간에 이제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서버를 모니터링할 때 한국으로 데이터를 쏜다거나,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서버를 모니터링할 때 일본으로 데이터를 쏜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그 인터넷 해저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 대륙마다 요 프록시, 야드, 게이트를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서버를 모니터링 할 때는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모니터링 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와탭 서버 모니터링은 그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해외에 있는 서버를 모니터링 할 때도 즉시 그 해저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해서 이제 뭐 딜레이나 아니면 과도한 그 해외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적절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아키텍처였고요. 그럼 와탭 그 서버 모니터링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서버 모니터링을 할 때 이것을 만족시키면 시스템 관리자의 임무는 완수된다라고 봤던 게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프로세스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네트워크 데몬인데요. 그 네트워크 데몬을 띄워서 그 자원이 부족함 없이, 자원이라 하면 CPU 메모리, 디스크 트래픽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 자원, 뭐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자원이 부족함 없이 프로세스가 내가 기대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데모 같으면 특정 포트를 리슨해서 그 포트로 리퀘스트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응답을 주는 그런 형태로 24시간 365일 끊이지 않고 무중단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시스템 관리자의 임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 무중단 요소를 무중단 요소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죄송합니다. 지수로서 와탭에서 어떤 지수로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가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표고요. 뭐 하나하나를 다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이따 데모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다 이제 차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은 양의 차트를 한꺼번에 표시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 또 이것들을 모든 그 크리티컬한 지수들의 인계점을 설정해서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게 했고요. 알림은 이제 뭐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다음 메신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알림을 받으시게 되고요. 또 그 프로세스 단위로도 알림을 받으실 수 있게 하고, 또 프로세스가 발생시키는 로그 내용 중에 뭐 키워드가 발생할 때 또 알림을 받으실 수 있게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뭐 포트 체크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초에 이제 서버 관리자의 미션, 프로세스의 정상 작동, 365일 24시간 프로세스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조기 경고 받으실 수 있고, 또 운영하셨을 때 이제 얼마나 잘 운영하셨는지 리포트까지 자동으로 보실 수 있는 와탭 서버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은 이렇게 좀 짧게 드리고요.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이게 체감하실 수 있게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리눅스 서버 하나와 윈도우 서버 하나에다가 와탭 서버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스트레스 부하를 한번 줘서 실제 자원 사용량이 와탭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자원 사용량이 늘어날 때 실시간 알림을 어떻게 설정하고 발생하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눅스 서버부터 설치를 하면요. 처음에 이제 와탭의 계정을 만드시고 나면 서버 모니터링을 시작하자면 이 왼쪽에 이 그룹과 프로젝트가 보이는데, 이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서버 모니터링을 먼저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이제 와탭 서버 모니터링 프로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저는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그룹핑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룹을 먼저 생성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뭐 원하시는 모니터링 대상에 따라서 이제 서버가 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 노드, PHP, 파이썬, .NET 이렇게 돼 있고, 또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면 컨테이너,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 하시면 아래쪽에 이제, 혹은 URL을 모니터링 하시면 URL을 클릭하시게 됩니다. 오늘 설명 데모 내용은 서버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버를 선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사용자의 서버가 위치하는 그 대륙이 어디인가. 왜냐하면 해저 케이블을 타고 이제 그 멀리 떨어진 수집 서버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서버가 위치한 대륙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그 그룹에서 제가 방금 생성한 이 HSNAM 0728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 라이센스 키를 발급하는 일입니다. 요거는 사실 그 프로젝트 생성 후에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리눅스 쪽에 그 우분투 16.04 버전의 서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네. 여기 복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클립보드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이제 한 단계가 다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붙여 넣기를 하면 또 두 번째 단계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복사를 누르게 되면 네, 그리고 붙여 넣기를 하면 지금 리눅스 그 서버 모니터링 에이전트 설치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와탭 서버 모니터링 에이전트도 계속 버전업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버전을 한번 보면 네, 1.3.7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뭐 기능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뭐 내용이 개선되거나 하면 에이전트 버전을 이렇게 높여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했다는 내용을 고지 받으시게 되면 그 유즈보수 하시는 그 일정에 맞추셔가지고 그 마지막에 란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네, 설치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나면 서버 목록에서 그 설치하신 서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제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치된 이후에 데이터가 수집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서버에 마저 그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윈도우 서버는 가상 머신으로 생성을 해놨었고요. 네,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라이센스 키, IP, 서버 네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관리 메뉴에 에이전트 설치 화면 상단에 운영체제별로 선택을 윈도우로 하시게 되면 이제 라이센스는 아까 이제 생성을 했고 설치 파일은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고요. EXE와 ZIP이 있는 이유는 브라우저에서 EXE를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보안 설정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ZIP으로 되어 있는 걸 받아서 압축을 푸시면 EXE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설치 화면에 라이선스 키와 와테버 IP를 입력하라는 내용을 여기서 복사해서 네, 붙여 넣으시고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그리고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이름이 제너레이션 되는 경우가 있어서 뭐 업무 이름이나 아니면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IP와 라이선스 키를 밸리데이션을 한번 하게 되고요. 네, 인스톨을 클릭하시면 네, 설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네, 서버 목록에 가시면 이제 그 등록하신 내용이 화면에 일단 보이시게 되고요. 그 서버 목록 화면 기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등록된 서버를 확인하는 제일 이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 화면이고요. 이 자체가 리스트고 리스트의 컬럼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서 빠르게 자원의 가장 최근 그 사용량을 이제 선택해서 같이 보실 수가 있고, 뭐, 나머지 기타 그 자원이 아니더라도 IP나 이제 퍼블릭 IP, 뭐 버전, 태그, 파일 디스크립터 이런 내용도 선택해서 컬럼을 조절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하기 기능이 서버별로 자원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이제 선택해서 비교해서 보실 때 이럴 때 편리합니다. 사실 이제 그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한 대씩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쪽 서버가 이제 리눅스 우분투 16.04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 서버고 이 안에 이제 컨테이너D, 도커D 이렇게 되어 있으니 도커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ySQL 서버가 이제 작동하고 있고 아파치 서버가 이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는 제가 이제 데모를 위해서 미리 워드프레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워드프레스를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이게 이쪽 리눅스 서버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지금 그 CPU를 기준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설치만 되어 있고 이 페이지를 아무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MySQL 서버나 아니면 아파치 서버가 둘 다 CPU 기준으로도 그 1등이 아닌 다른 서버들이 이제 자원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두 번째 설치한 윈도우 서버에 스트레스2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리눅스 서버에 있는 워드프레스 페이지를 호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윈도우 서버고 이제 별도로 이제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없고요. JMeter라고 그 웹페이지를 연속적으로 호출해서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네, 테스트의 내용은 워드프레스 VM에서 글 이제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글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것 두 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스레드, 그러니까 동시에 처리하는 이 부하 생성기를 지금 3으로 설정을 하고요. 스트레스를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윈도우 서버에서 그 리눅스 서버로 그 웹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네, 리눅스 서버에서 바로 CPU 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와탭 서버 모니터링에서는 지수를 5초 간격으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이제 자동 갱신되는 걸 보시면 거의 실시간으로 부하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이제 CPU,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 이제 순으로 있는데요. 일단 CPU를 보시면 그 이제 CPU 유저가 대폭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CPU의 자원 사용량 중에 이제 아이들 내가 얼마나 이제 쓸 수 있는가 하는 양이 깎여서 이제 30% 정도밖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남았고요. 나머지는 미미하게 CPU I/O 웨이트 같은 경우에 디스크는 얼마나 사용하느냐인데 디스크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디스크 장치가 아직 그 포화되지 않았고요. 뭐 스틸
그 사용률도 지금 버추얼 머신인데 1% 정도로 잡히고 있어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CPU 로드가 이제 0대였다가 바로 1.2 정도로 이제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어서 이제 부하가 정상적으로 걸리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CPU가 그렇고요. 메모리 쪽은 이제 큰 변화 없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주기 전이나 후나 큰 변화 없이 이제 유지되고 있다는 걸로 봐서 이제 CPU 이제 병목이 이제 CPU 자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별로 선택하셔서 보시면 지금 그 아웃바운드 트래픽, 그러니까 웹이니까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콘텐츠를 그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그런 트래픽이 지금 18메가 비트 퍼 세컨드 정도 생겼고요. 패킷도 지금 그 트래픽은 이제 비트 수를 가지고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아웃바운드가 이제 형격이 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패킷 자체는 이제 짧은 리퀘스트도 한 패킷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제 아웃바운드 패킷이 이제 조금 더 많은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원을 소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병목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CPU와 네트워크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중에 어떤 것이 부하를 받고 있는가를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CPU 프로세스의 CPU를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바로 이제 부하를 받자마자 아파치와 마이스큐엘 그 프로세스가 이제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차트의 내용을 요 스파크 차트라고 하는데요. 테이블 상에 이제 이 차트들도 이제 시계열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부하를 주자마자 아파치 프로세스가 그 CPU 점유율 52%로 이제 전체 부하 중에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지금 부하를 준 그 시점에 이제 1.07에서 1.1%로 미미하게 증가한 걸로 봐서 이제 메모리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 CPU를 이제 부하가 대부분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프로세스가 또 이제 디스크 액세스를 그 부하를 받았을 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파치 프로세스가 이제 10개로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10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디테일을 보면 앞에 스파크 차트에서 보신 내용들 플러스 그 80번, 웹서버니까 당연히 이제 80번 포트로 리스닝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80번 포트에 접속한 커넥션의 수, 이것들이 이제 아까 그 동시에 작동하는 그 동시 처리 수를 3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3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미츠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이제 파일을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이제 웹 서버인 경우에 동시에 오픈해야 되는 파일의 수가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맥스 오픈 파일이 적절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웹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제 그 동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가 많아서 동시에 열어야 되는 파일이 많아지면 그 파일을 열지 못하는 리미트, 여기는 8,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적절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CPU는 전체적으로 대략 한 70% 미만을 쓰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동시 처리 숫자를 10개로 바꿔서 동시에 이제 10개 그 스트레스 툴이 돌게 되면 훨씬 부하가 이제 CPU가 이제 그 포화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CPU가 포화돼서 그 이제 100에 도달한다는 걸 이제 포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포화돼서
리퀘스트 수보다 부하가 더 큰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CPU 로드라는 부분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CPU 로드는 CPU의 이제 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열인데 대기열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는 이제 명령이 계속 빠르게 실행되지 못하고 지연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하가 동시 처리가 3 정도였을 때는 1분 평균 부하 값이 한 3 정도였는데 지금 10개로 늘리자마자 5.4로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는 지금 이 VM이 코어가 4개인 VM으로 생성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이 CPU 로드를 코어 수로 나눈 값이 2.5 정도를 이제 초과하지 않도록 서버 부하 설계를 하시는 게 보통 널리 이제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게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반응성이 떨어지게 되죠. 네, 바로 이렇게 CPU가 포화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CPU가 포화됐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이제 CPU 알림이 발생하시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개별 서버 단위에서의 이제 와탭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부하가 발생하는 걸 관측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와탭 서버 모니터링에 기본적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로그인 하시면 이런 프로젝트 목록, 이제 확장 카드 뷰, 이제 축소 카드 뷰, 리스트 뷰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보시는 화면을 보시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CPU 상위 5개 정도를 이제 차팅해서 보여드리고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이 리소스 보드라는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화면은 이제 설치나 이런 거를 다 하신 상태에서 이제 서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자원 사용량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특별히 많이 쓰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띄워놓고 보시는 형태로 쓰실 수 있게 만든 화면이고요. 이 화면 특징적인 거는 이제 상단에는 통계 숫자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 서버가 전체 2대고 윈도우 1대, 리눅스 1대로 이루어져 있고 서버들의 이제 CPU 코어는 전체 2대 전체 이제 CPU 코어가 8개고 평균 CPU 사용량은 56%, 평균 메모리 사용량은 25%, 평균 디스크 스토리지 사용량은 15% 이렇게 된다는 이제 평균적인 자원 사용량을 보여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화면을 히트맵이라고 보통 부르는 화면인데요. 우측은 그러니까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CPU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전체 두 개의 서버들의 CPU 사용량을 한 화면에 이제 점으로 찍어서 표시한 거라서 보시면 이제 이 위쪽에 포화돼서 이제 표시되고 있는 라인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20%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미 스트레스를 걸어서 이제 모드프레스 서버가 리눅스 서버가 포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 서버 중에 자원을 많이 쓰는 서버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빠르게 찾고자 하실 때 이 영역 설정을 하셔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그 해당 서버를 찾아서 이 하단에 라인 차트로 이제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서버를 클릭하시면 서버 상세로 들어가서 이 서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대로 들어오시면 당연히 CPU가 포화되었고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가 CPU를 포화시키는가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상단에 CPU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파치 서버가 CPU를 포화시키고 있구나. 자세히 보기를 하시면 CPU를 80% 가까이 이제 혼자 쓰고 있고 디스크도 18kB를 초당 쓰고 있고
80번 포트에 접속한 IP가 지금 현재 10개, 그러니까 동시 처리 설정을 10개를 했기 때문에 10개로 이제 하고 있어서 이 차트에서 CPU와 이 커넥션 숫자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게 점선을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CPU가 이제 뛰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로 연결 동시 접속 개수가 늘어났을 때 CPU 점유율이 늘어났구나. 그러면 이 동시 접속 개수 자체를 이제 줄여줘야 이 부하를 이제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사이에 이 실시간 알림 섹션을 보시면 지금 그 CPU가 90%를 넘었다, 70%를 넘었다, 네트워크가 이제 50 패킷 퍼 세컨드, 50K 패킷 퍼 세컨드를 넘고 또 밴드위스도 200MB 비트 퍼 세컨드를 넘어서 알림이 쭉 발생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현재 발생해 있는 내역을 이제 보시는 화면이고요. 이랬을 때 이제 이 내역을 클릭하시면 이제 CPU가 90%를 넘어서 이 빨간 라인의 시점에서 이제 그 경고가 발생하신 거를 이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발생한 시점에서 CPU는 99.2%, 메모리는 죄송합니다. 27.2%, 디스크 사용량은 3.9%.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경고 내용 자체는 CPU가 90%를 넘어서 경고가 발생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CPU를 가장 많이 썼는가 보시면 이제 하단에 CPU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치 프로세스가 CPU를 많이 써서 경고를 발생시켰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경고가 발생하기 전후에 자원 사용량은 어떻게 변했는가? CPU는 지금 70% 미만을 쓰다가 100%를 쓰고 있고요.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경고가 발생하기 전이나 후나 큰 차이가 없고요. 네트워크는 경고 발생 전에는 이제 18메가비트 퍼 세컨드에서 29메가비트 퍼 세컨드로 이제 늘어난 상태고, 디스크 IO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치 프로세스가 CPU를 많이 써서 이제 경고를 발생시켰는데, 그랬을 때 가장 부족한 자원은 이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CPU 자원이 부족해서 경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조사 없이도 한 화면에서 다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이 모드프레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라서 좀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얘기를 조금 듣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2등으로 자원을 많이 쓰고 있는 MySQL보다 이제 현격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요 현상을 이제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모드프레스가 기능은 좋고 모든 면에서 이제 편리하지만 자원은 조금 많이 소모를 한다. 그래서 동시 접속자 수가 지금 10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이 접속 자체는 사람이 접속하는 거와 이제 패턴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페이지에 클릭하고 내용을 읽고 뭐 다음 링크를 클릭하거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부하는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쉴 틈 없이 같은 페이지를 다시 한번 호출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최소 뭐 10배에서 한 50배 정도 더 많은 어떤 부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지만, 이제 이 서버의 최대 용량은 동시 접속 개수 3개에서 10개 사이에 있다고 보시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 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실제 사용자를 동시 처리 프로세스보다 곱하기 10으로 설정을 하시든 아니 곱하기 30으로 설정하시든 이제 그만큼을 이 서버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상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면
이제 서버를 한 대 더 추가하고 그 부하 분산을 이제 설정하신다거나 아니면 이 서버 자체를 CPU를 훨씬 많이 이제 투입하는 그 스케일 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그 실시간 그 알림에서 들어오실 수 있는 이제 알림 상세 내용이고요. 알림들이 발생한 이제 기록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그 밴드위스가 네, 많이 이제 증가를 해서 이렇게 그, 이, 네, 요거는 지금 윈도우 서버네요. 윈도우 서버에서 이제 대역폭을 많이 써서 이제 알림이 발생한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발생하게 되면 전부 알림 기록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알림 설정 안 했는데도 알림이 발생한 이유 자체는 와탭 서버 모니터링은 서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와탭에서 이 디폴트로 만들어 놓은 알림 설정에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만 하게 되면 무조건 이 디폴트라는 이 서버 알림 팔로시에 적용이 되게 되고요. 요거는 사실 이제 사용자가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도 그 삭제는 못하게 되어 있는 특수한 이제 룰입니다. 여기서 이제 와탭에서 서버 운영을 자체적으로도 이제 하면서 파악한 기본적인 그 값들을 미리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버 모니터링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에이전트만 설치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운영하면서 조금 이렇게 알림이 그래도 발생 어느 정도 하게 되어 있는 요 숫자가 바로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에이전트 설치를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그 알림을 받아보시면 내 서버가 언제 그 어떤 부분에서 뭐 CPU나 메모리 혹은 디스크 I/O, 디스크 혹은 뭐 수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언제 알림이 발생하는지 대략 파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 이제 그 알림 중에서 내가 실제로 알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임계점이나 지속 시간을 높여 놓으시면 이제 알림이 덜 발생해서 받고 싶은 알림만 발생하게 되는 식으로 운영하시면 편리하게 됩니다. 그 알림 내용 자체는 이런 식으로 자원마다 다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가 AWS에서 그 와탭 서버 자체를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거는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하고 지나가셔야 된다라는 항목을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머신 같은 경우에는 소압이 발생하면 이제 디스크 부하가 같이 증가해서 서버 운영이 되게 곤란하기 때문에 뭐 소압, 디스크 I/O, 그다음 CPU 스틸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개별적으로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적절한 최소 수치를 넣어가지고 미리 설정을 다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설치만 하시게 되면 이제 바로 적용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알림은 그 아까 아파치 같이 추가로 설치하신 그 이 프로그램이 있으신 경우에 해당 프로세스가 24시간 365일 다운되지 않고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실시간 알림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알림은 아래쪽에 보시면 그 아파치인 경우에는 이제 멀티 프로세스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2 이상 만들어지면 실시간 경고를 받겠다. 1은 뭐냐 하면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알림을 받겠다. 뭐 이런 거고요. 이 색깔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심각, 그다음에 그 노란색은 경고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운영을 하시다 보면 그 프로세스가 꼭 CPU를 이제 뭐 100%는 안 쓰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20%에 40%를 쓰는데 그 이상을 벗어나면 사실 그 경험상 뭐 장애사항에 가까운 때였다라고 하시면 이제 프로세스별로도 이 알림을 별도로 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그 서버별로도 그 알림을 거실 수도 있지만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그 수치를 입력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룰을 만드시면 이제 적용하실 수 있는 서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로그 정책은 이제 예를 들어서 리눅스 서버에 그 MySQL 서버를 설치를 했는데 로그 내용에 어떤 키워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실시간 알림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일 로그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MySQL 로그를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 경로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로그에 발생했을 때 그 알림을 받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검출제의 문자열은 뭐냐면 에러 같은 너무 일반적인 키워드를 입력하셨을 때 아마 알림을 다량으로 받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 받으신 알림 중에 이것은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검출제의 문자열을 입력하시면 상단의 키워드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검출제의 문자열이 있으면 이제 알림 발생 안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 알림 조건의 키워드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발생 빈도에 따라 이것이 장애인가 아닌가 하는 그 장애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 이 한 건이 발생했을 때 1초에 한 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1초당 한 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최소한 30초에 5번 이상 발생할 때 알림을 받겠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설정하셔서 이제 로그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포트는 그 운영을 잘 하시게 되면 이제 일간, 주간, 월간 보고를 하실 텐데 지금 서버를 설치한 지 뭐 1시간도 안 지나서 데이터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요것을 이제 뭐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 날이라던가 그 다음 주라던가 되시면 이제 일간 혹은 주간 혹은 월간 이 리포트를 다양하게 이제 그 출력해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보고서 쓰실 때 이제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미리 내용을 만들어서 넣어놓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처음에 설치를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알림도 받아보시고 이 보고서도 출력해 보셔서 그 이제 서버 모니터링을 하실 때 이 업무에 맞게 적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네, 지금 그 45분 정도 경과가 돼서 설명이랑 데모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뭐 그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이 지금 와탭 서버를 내부에 두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와탭 서버는 그 이제 전체가 자바로 되어 있어서 수집 서버를 이제 내부에서 제공을 하시면 거기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뭐 대륙별로 이렇게 따로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그것까지 동일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로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내부망에 이제 웹 UI까지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제 같은 IDC 혹은 같은 보안망 내에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네, 뭐 더 추가적으로 혹시 나중에 그 질문이 있으시면 그 와탭 이
지원 메일이 이제 support@whateverio로 되어 있고요. 이걸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채팅 잠시만요. 지금 저 화면 공유를 꺼가지고 잠시만요. 네, 우측 상단에 이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채팅 저희가 고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뭐 굳이 모니터링 안 하신 상태에서도 이제 채팅 문의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모니터링 시작하기 전에도 채팅 문의로 궁금하신 걸 해결하고 이제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이 되는 상황이시면 이제 뭐 사내에 그 수집 서버를 설치하신 경우에도 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랑 연결이 되니까 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추후라도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 그 채팅 지원으로 더 질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답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이제 고객 지원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